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2025년 4분기로 예정된 이더리움의 다음 대규모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죠. 바로 푸사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이더리움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된 설명 문서인데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푸사카가 그냥 또 하나의 기술 업데이트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더리움이 이제 수십억 명의 사용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뭐랄까 집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청사진 이걸 함께 들여다보는 겁니다.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푸사카는 팩트라 업그레이드 바로 다음에 진행되는 이더리움의 장기 로드맵에서 정말 중요한 단계거든요. 네, 이 푸사카라는 이름부터가 사실 그 방향성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실행 레이어의 오사카 업그레이드랑 합의 레이어의 플루라는 별 이름, 이 둘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푸사카군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두뇌랑 심장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아주 긴밀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이름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리모델링의 가장 핵심 공사 뭐부터 살펴볼까요? 역시 확장성이겠죠? 그렇죠. 현재 이더리움의 가장 큰 골칫거리 혹은 성장통이라고 해야 할까요? 역시 확장성 문제일 텐데요. 레이어 2들이 열심히 데이터를 블록 형태로 이더리움에 올리고 있는데 네. 이걸 모든 풀노드가 전부 다운로드해서 보관해야 한다는 게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마치 모든 우편물을 전국의 모든 우체국이 다 복사해서 보관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푸사카의 헤더라이너 피얼다스가 해결하려는 핵심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노드가 모든 데이터를 짊어지는 방식은 네,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데이터 가용성 샘플링이라는 아주 영리한 기술을 도입합니다. 이제 모든 노드가 전체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신에 각 노드는 데이터의 일부, 약 8분의 1 정도만 책임지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각자 일부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데이터가 사라질 위험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누가 자기가 맡은 조각을 잃어버리면 전체 그림을 못 맞추잖아요. 그게 바로 이 기술의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일종의 암호학적 마법 덕분인데요. 네트워크의 전체 데이터 조각의 50%만 남아있어도 나머지 절반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50%만 있어도요? 네. 각 노드가 일부만 가지고 있어도 네트워크 전체적으로는 데이터가 온전히 존재한다는 걸 수학적으로 보장하는 거죠. 데이터가 완전히 유실될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이거 약간 위키피디아 같은 거네요. 누가 한 명이 위키피디아 전체를 자기 컴퓨터에 저장하진 않지만 여러 사람이 각자 아는 부분을 기여하고 검증하니까 전체 정보가 오히려 더 튼튼해지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데이터를 분산해서 오히려 더 튼튼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그 결과 개인이 노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사양이나 네트워크 대역폭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요. 문턱이 낮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동시에 이론적으로는 블록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 8배까지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열립니다. 8배요? 네, 이건 곧바로 레이어 2의 거래 수수료를 극적으로 낮추고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결과로 이어지죠. 수십억 명이 사용할 인터넷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즉 도로를 넓히는 작업인 셈입니다. 피어다스가 블록 공간을 8배까지 확장할 잠재력을 열어준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시장에서 당장 블록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네. 다음 대규모 업그레이드까지 몇 달 혹은 1년을 기다려야만 하나요? 너무 느린 대응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과거 방식이라면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푸사카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가지고 있어요. 오, 바로 플롭 매개 변수 전용 포크라는 기능인데요. 이제 대규모 업그레이드 사이사이에 필요할 때마다 클라이언트들이 합의해서 블롭의 목표 개수와 최대 개수를 늘리는 작은 포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작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시장의 수요에 훨씬 더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도로 용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블록 시장이 커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 메인넷의 일반 트랜잭션 수수료, 그러니까 실행가스가 갑자기 폭등하면 블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그럴 경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레이어 2는 데이터를 올릴 때 블록 수수료랑 실행가스 두 가지 비용을 내거든요. 네, 두 가지를 내죠. 근데 만약 실행가스가 너무 비싸지면 상대적으로 블록 수수료는 거의 0에 가까운 1웨이까지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블록 공간이 꽉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 가격이 전혀 신호를 주지 못하는 일종의 시장 기능마비 상태가 올 수 있는 거죠.
수요와 공급 원리가 깨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EIP 최고118이라는 개선안이 포함됐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블롭의 실행 비용과 연동되는 일종의 최저가를 설정하는 거예요. 최저가요? 네, 이걸 통해서 블롭 수수료 시장이 항상 네트워크의 실제 혼잡도를 건강하게 반영하도록 하고 레이어2가 네트워크에 가하는 부담에 대해 항상 의미 있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조치죠. 알겠습니다. 레이어 2라는 고속도로를 더 넓고 빠르고 또 안정적으로 만드는 작업이군요. 그런데 이렇게 고속도로로 들어오는 차가 많아지면 결국 그 교통량은 이더리움 메인넷이라는 기존 도로가 다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메인넷식을 감당 못하면 결국 병목 형상이 생길 것 같은데요. 메인넷 자체를 강화하는 준비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푸사카의 두 번째 핵심 축입니다. 넓어진 고속도로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메인넷이라는 도시의 도로 기반 시설 전체를 강화하고 안전 규정을 손보는 작업이죠. 여러 제안들이 하나의 안전 강화 패키지처럼 함께 도입됩니다. 안전 강화 패키지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모디XP 상한 설정 같은 게 있습니다. EIP7823인데요. 모디XP는 복잡한 암호학 연산에 쓰이는 기능인데 예전에는 거의 무한한 크기의 숫자를 입력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걸 악용하면 특정 블럭의 처리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일종의 공격 벡터가 있었어요. 이제 입력값 크기를 8192비트로 제한해서 이런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일종의 과적 촬영 단속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트랜잭션 가스 한도 상한 EIP-3785도 있어요. 단일 트랜잭션 하나가 사용할 수 있는 가스를 최대 약 1677만 호로 제한하는 겁니다. 이건 미래를 위한 보호장치인데요. 앞으로 블록 전체의 가스 한도, 그러니까 전체 도로 용량을 늘릴 때 한 대의 초대형 트레일러 같은 트랜잭션이 도로 전체를 막아서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사태를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차선을 만들기 전에 차선 폭이나 차량별 최고 속도, 최대 적재량 같은 규칙들을 미리 정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모든 조치들, 그러니까 MODXP 같은 특정 연산의 비용을 현실화하고 또 블록의 물리적 데이터 크기에 10MB라는 상한선을 두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퍼즐 조각입니다. 큰 그림이요? 네, 바로 이더리움 블록 전체의 가스 한도를 더 안전하게 상향 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네트워크의 전체 처리량을 늘리기 위한 매우 체계적인 사전 작업인 셈입니다. 이 외에도 과거 데이터를 삭제해서 노드 부담을 줄이는 히스토리 만료 지원도 공식화해서 프로토콜을 계속 가볍게 유지하려는 노력도 포함되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은 전부 개발자나 노드 운영자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도시의 도로관리 공단 직원분들한테 중요한 내용 같아요. 하하, 그렇죠. 저 같은 일반 사용자, 평범한 운전자가 와, 내 삶이 편해졌다 하고 바로 느낄 만한 건 없나요? 맨날 그 복잡한 시드 문구 때문에 지갑 만들기가 겁나는데 그런 건 해결 안 되나요? 드디어 그 질문이 나왔네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푸사카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오, 정말요? 먼저 작은 개선부터 말씀드리면 결장론적 제한자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요. EIP7917인데 이건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제출하면 그 성가신 펜딩 상태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거의 즉시 다음 블록에 당신의 거래가 포함될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배기 시간이 주는 불안감이 없어지겠네요. 바로 그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갑 문제. 맞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패스키 지원 EIP7951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중화를 위한 정문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패스키라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의 페이스 아이디, 지문 인식 같은. 바로 그겁니다. 애플의 보안 엔클레이브나 안드로이드 키스토어 같은 강력한 보안 기능을 이용해서 이더리움 쥐갑을 만들고 서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종이에 12개 단어를 받아 적고 금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다. 네, 바로 그 뜻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시드 문구가 아예 사라진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고백하자면 이 분야 전문가인데도 시드 문구 적어둔 종이를 어디 뒀는지 몰라서 식은땀 흘린 적이 있거든요. 전문가도 이런데 일반인들은 오죽할까요?
이 패스케 지원은 단순히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웹3는 어렵고 위험하다는 그 거대한 심리적 장벽 자체를 허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인식을 바꾸는 거군요. 이건 위험한 기술이야 해서. 내 은행 앱이랑 똑같네 로 바뀌는 거죠. 와, 이제야말로 진짜 게임 체인저네요. 수십억 명이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거니까요. 마치 우리가 수년간 슈퍼카의 엔진을 개발하는 데만 몰두하다가 드디어 보통 사람이 쉽게 열 수 있는 문손잡이를 디자인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 외에 개발자들을 위한 CL0 옵코드 같은 작은 개선도 있습니다. 특정 연산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새 명령어를 추가해서 개발자들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D앱, 그러니까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몇 가지 점들을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죠. 첫째, 이 업그레이드 때문에 제가 가진 이더리움, ETH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하나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위해 당신의 ETH를 옮기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접근한다면 그건 100% 스캠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그대로 안전하게 유지되니까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네요. 두 번째, 이 업그레이드로 이더리움 메인넷 가스비가 직접적으로 낮아지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푸사카의 주된 목표는 레이어 2를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메인넷 트래픽 일부가 레이어 2로 옮겨가면서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메인넷 가스비 인하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는 업그레이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검증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늘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용하고 계신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푸사카를 지원하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재미로 여쭤보는 건데요. 푸사카의 마스코트가 왜 하필 얼룩말인가요? 그건 맨 처음 이야기했던 피어다스 기술 때문입니다. 피어다스가 블롭 데이터를 기둥처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샘플링하는데 이 모습이 마치 얼룩말의 줄무늬를 연상시킨다고 해서요. 아, 그래서 얼룩말이군요. 네, 개발자들 사이에서 귀여운 마스코트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개발자 커뮤니티의 재미있는 전통 같은 거죠. 재치 있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돌아보면 푸사카는 단순히 몇 가지 기능을 나열한 업데이트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전략이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그렇죠. 레이어 2를 위한 초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늘어날 교통량을 감당하기 위해 메인넷의 기반 시설을 강화하며 마지막으로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편리한 정문, 즉 패스키를 설치하는 아주 체계적인 도시 계획이네요. 정확합니다. 푸사카는 이더리움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초기 기술 애호가와 개발자들을 위한 실험적인 프로젝트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글로벌 금융 인프라 혹은 가치 인터넷의 기반이 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오늘 논의한 확장성, 보안, 그리고 사용자 경험이라는 이 세 가지 축은 그 거대한 미래를 지탱할 가장 필수적인 기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더리움을 만드는 과정이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